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2년쯤 됐고, 예전에 제가 나는 왜 장사를 하는가 라는 또 영상을 올려서 장사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태도, 그리고 거기서도 장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좀 진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오늘도 그 영상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시점을 좀 보다가 바야흐로 제가 영상 올린 것도 꽤 되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책이 많이 팔려요. 오늘도 제가 카페에 갔는데 젊은 친구가, 그것도 아주 새파랗게 앞날이 창창한 친구가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들 많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이게 영적인 부분,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또 무슨 책이냐면은 끌어당기는 법칙, 아니면 더 해빙,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뭐 안 좋은 책, 좋은 책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책이 너무 미운 책이에요. 왜 미움냐? 뭐든 간에 긍정적인 작용,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이런 책들이 부작용이 저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주로 젊은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읽었을 때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얻겠다고 다들 하는데, 그 실체가 뭐죠? 뭐 단순하게 출퇴근 안 하고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고 일한다, 뭐 이런 게 경제적 자유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만일 그 뜻이 내가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해서 더 이상 돈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경제적 자유다, 이게 그런 책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지구상에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인간이 건강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가 돈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 다음에 관계예요. 마지막 건 이제 뭐 종교나 영성계에서 이제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돈과 건강과 이 관계라는 법칙에서 인간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것과 싸움하고 씨름하면서 이 세 가지가 주는 스트레스를 겪고 그것을 이겨내는 게임을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이 세 가지, 다시 얘기해가지고 돈, 건강, 그 다음에 관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면 이제 우리가 카르마를 쌓는다고 하죠. 그걸 또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닦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돈, 건강, 관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실체란 말이죠. 그 바꿔 얘기하면은 죽은 이후에야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나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면면을 보란 말이죠. 과연 우리 주변에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내면의 모습에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이 세 가지 인생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걸 한번 직접 보라는 거죠. 이런 책이나 영상이나 여러분 상상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는 운 좋게 어릴 때부터 장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나름 규모 있는 금전적인 성공을 거뒀고, 또 상당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큰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거기서도 이 부자들을 많이 봤죠. 뭐 패밀리들랑도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 뭐 친척이라든지 자제라든지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면면을 제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사업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다 보니까 외국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다음에 브랜드를 창립한 그 브랜드 파운더들, 이런 분들이 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부자들, 외국인들 부자들도 단순하게 뭐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가까이서 그분들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단 말이죠. 물론 제가 경험한 그것들이 모든 인류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자들, 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 경험이 월등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을 쫓는 사람이든 실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뭐든 간에 세 가지, 돈, 건강, 그리고 관계, 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이 세 개 고민 때문에 끙끙끙이에요. 그리고 이 걱정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합산해 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돈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졌다,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또 그만큼 이 나머지 것들, 건강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의 법칙처럼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합산은 결국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жил머지고 있는 이 돈, 건강, 관계에 대한 걱정의 합산 값은 저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 가지 합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한 가지 면면을 들여다 보더라도 뭐 돈만 보잔 말이에요. 돈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조그만 줌아웃에서 보면은 그 자유로움이 지속될 수도 없고 그 자유로워진 그 순간들도 돈이 숫자적으로 내 통장에 지금 많이 있다, 자산 가치가 많이 평가됐다, 이런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걱정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은 절대로 이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돈이 많이 벌리면은 뭐 이것저것 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가고 뭐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한 걱정. 왜냐면 씀씀이가 커지니까 이 씀씀이가 줄어들 거에 대한 걱정이 또 그만큼 또 커지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건강과 관계를 떼놓고 이 돈만 들여다 보더라도 돈으로부터 비롯되는 내가 겪게 되는 그 걱정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이 걱정의 값은 똑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 좋은 환경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과 단칸방에서 빚독촉을 받으면서 걱정을 하느냐, 이런 환경의 차이일 뿐이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으면은 환경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의 값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을 버는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하나? 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나? 그 끝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끝은 뭐가 있냐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남겨질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왜냐면 돈이 없으면은 내가 매력이 없어질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마음의 평온, 걱정이 없고 외로워질 거에 대한 불안감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이런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게 우리 진짜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에게는 그런 얼티메이트한 평화와 피스의 순간은 없어요. 물론 이제 명상을 하거나 우리가 돌을 닦으면은 일시적으로 뭐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죠. 모든 게 다 가라앉고 편안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명상을 할 때만 그런 순간이 오는 거지, 명상 끝나면 도로 이런 걱정들, 불안감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 스트레스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절대로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돈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그 다음에 관계 스트레스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행복은 해야 되겠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스트레스는 나를 따라다니고, 명상을 해봤자 그때뿐이고, 명상이 끝나면 다시 여기서 돌아 나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돈보다 더 위의 차원의 뭔가가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스킬을 알아야지만 이 돈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이제 거의 다 결론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삼국지 게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옛날에 코에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삼국지 게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뭐 유비, 조조, 손권, 주로 이제 이 삼국이 큰 거고, 그 외에 나라도 많죠. 그래서 그 나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전국 통일을 하는 그 게임을 하는 게 삼국지 게임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이제 뉴 버전이,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 이 게임을 할 때는 당연히 센 놈으로 하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유비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관우 장비, 뭐 센 장군들 다 갖고 오고, 난이도도 되게 쉽게 하고, 그래서 빨리 삼국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삼국지 게임을 할 때는 유비보다는 조금 색다른 걸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재미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더 재밌기 위해서. 조조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느냐? 송권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동탁으로 하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맹획같이 아주 어려운 캐릭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 즐거움과 재미잖아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그 재료가 뭐냐는 거죠. 그 재료는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재미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예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다음에 관계성 걱정. 이 세 가지 걱정, 즉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내가 이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버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즐거움을 얻고 쾌감을 얻는 거예요. 승부욕이 있는 거고, 여기는 복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이겨냈을 때 성취욕이 있는 거고, 이거를 못 이겨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좌절이 있는 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을 했을 때 또 반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 경제적으로부터 자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즐거움과 재미가 돼야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다. 그 상당히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챕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위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개념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들 되지도 않겠지만, 이 윗개념, 이 윗개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뭐 돈 걱정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장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사를 할 때 이 돈을 버는 거, 이 에어리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을 꾸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거기를 향해서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그 과정 속이, 그 순간순간이 제일 즐거운 거죠. 그거를 성취했을 때 그 즐거움은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즐거움보단 못해요. 물론 뭔가를 딱 얻었을 때 그때 즐거움은 크겠지만 바로 권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 스텝을. 저도 그랬고, 뭐 소위 얘기하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다 얘기해보면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 때가, 그거를 하루하루 모자이크 퍼즐을 맞춰갈 때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황금기였지, 실제로 뭐 땅이 팔려가지고 3억에 산 땅이 30억에 팔려가지고 27억 벌어가지고 통장에 꽂혔을 때, 저도 옛날에 회사가 매각이 돼가지고 큰 금액이 은행에 입금된 거를 딱 봤을 때 그 공을 제가 세봤다니까요. 진짜 이 금액이 맞나?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잠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닥칠 걱정들이 막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를 꿈꾸면서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이 과정들이 나의 의사결정에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하지,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경제적인 자유,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악수를 두게 돼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거고, 이 투자라는 게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투자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 있을 경제적 자유, 그것만이 가장 얼티메이트한 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달리다 보면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의 추월 차선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물론 좋은 책이지만 이런 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인생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이 젊은 친구들에게 과정이 중요한데 그 돈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겪어내면서 그걸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만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주식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코인을 하게 되고 또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 집을 사서 그게 뭐 운 좋게 오른다, 내 공장에 필요한 창고를 사서 이걸 임대를 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잘 계산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 이건 좋은 투자지만 부동산 자체를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만 하는 의사결정이다, 그 과정이 과연 즐겁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부동산 뭐 코인이야 그렇다 치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일다운 일을 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좀 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행복이 부동산 투자는 덤인 거고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미리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모든 포트폴리오인 분들에게는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른 사람이 얼티메이트한 행복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 시내에 땅값 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요? 그분들 지금 보시면 행복한가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야지 얻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겪어내고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는 하위 개념이라고 했죠. 그보다 중요한 상위 개념은 스트레스의 순간순간을 내가 즐기는 것. 그 매 순간순간의 재미와 즐거움의 합이 모여서 그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로 장사를 하는 게 재밌다, 그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재미가 없다, 이거는 곰돌이 눈깔 붙이는 것 같고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재미없어요, 그런 일도. 사실 저의 재미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와서 그걸 팔면서 사람들한테 또 행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재미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걱정들, 고민들이 많이 생기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총체적인 그 경험이 저는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게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좋겠다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힘들더라도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장사의 경험이 저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일생이 평생 그 순간순간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산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던 뭐 사업을 하던 뭐 사업 중에서도 구매 대행을 하던 위탁 판매를 하던 뭘 하든 간에 그 순간순간이 즐거운 것이냐, 아니면은 벌어지지도 않을 그 먼 미래에 있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순간순간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만 바라보다 시간을 보낼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죠. 물론 인생이 게임이라면은 이 게임의 몰입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게임인지를 조금 모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게임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게 전체인 줄 알고만 여기 몰입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게임인 거를 아는 상태에서 게임에 몰입을 해야지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이게 전체 인생인 거냐, 이거 아니면 끝이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즐거우려면은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은 인생은 상당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즐거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죽고 나면은 미지의 세계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맞다 틀리다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인생의 게임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수십 년간의 고민 끝에, 경험 끝에 얻은 결론이지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요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인생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인생의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절벽처럼 한 번 살고 끝난다, 그 다음에 암흑이다,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 얘기가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젊어요. 이런 이야기는 한 7, 80쯤 되고 좀 허옇게 수염 기른 이런 사람이, 아니면 스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뭐 말빨이 먹힐 것 같은데, 장사에 대해서는 제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어디 뭐 강연 나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튜브 보시는 우리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위험한 발언을 하면은, 한 인간이 이번 생에서 벌 돈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본인이 정하고 나온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만난 그 레벨 높은 도사들, 아니면 종교계에 조금 높으신 분들, 이 개인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이걸 알면은 사실 여러분들 김이 팍 빠지겠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다음에 성공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이 정도 큰 왁구는 내가 미리 정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서 어떻게 노력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결론은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고생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한 이 얘기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